무거워요. 자, 그래서 포텐셜 에너지라고 하고요. 앞에 봐봐요. 자, 위치 에너지는 포텐셜 에너지라고 합니다. 자, 우리 놀이동산 가면 많이 볼 수 있죠. 바이킹 타본 사람? 저요. 바이킹 어때요? 처음에 뚜뚜뚜뚜뚜뚜뚜 하면서 기계가 이렇게 올리죠? 네. 이렇게 위치 에너지가 생겨요. 그런 다음에 이거 뚜뚜뚜 올린 거를 그냥 손을 딱 놓으면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가운데 갔다 그네도 하죠. 소연이랑 어? 맞아요. 그네도 처음에 어떻게 해요? 그네 타려면 어떻게 해? 엄마가 뒤에서 올려. 밀어줘야죠. 그쵸? 맞아요. 자, 그게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가 서로 역학적 보존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생기는 우리가 탈 수 있는 거예요. 만보기. 자, 그래서 만보기. 자, 여기 지금 롤러코스터를 타는데 위치 에너지가 제일 높은 곳은 어딜까? A, B, C, D 중에 A. A. 자, 운동 에너지가 제일 클 때는 언제일까? C. C예요, C. C. 여기 위치 에너지가 제일 많고 이게 떨어지면서 운동 에너지로 점점 바뀌어서 위치 에너지는 여기가 0이 되고 운동 에너지는 100 정도 돼요. 그래서 그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다시 올라가면 다시 위치 에너지가 생기죠. 그래서 롤러코스터 보면 막 이렇게 되고 막 이렇게 가잖아. 그게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가 에너지 보존 법칙에 의해서 번갈아 가면서 생성돼서 그래요. 그 다음에 탄성에 의한 위치 에너지 아까 봤죠? 스프링 딱 해다가 딱 놓으면은 다시 충 하고 하면 운동 에너지가 생기죠. 자, 그리고 똑같은 거죠? 에? 고무줄도 똑같은 맞아요. 거죠? 새총 같은 거. 물맷돌. 다윗이 던졌던 물맷돌 있잖아. 그거 어떻게 던져? 돌려요. 이렇게 그럼 돌리는 건가? 네. 이렇게 해가지고 아, 이렇게 하고 운동 에너지네 이거는. 이거 운동 에너지네요. 또 네. 근데 새총 같은 건 어떻죠? 고무줄로 돼 있으니까 쫙 당겼다가 탁 났을 때 탄성 위치 에너지로 가는 겁니다. 자, 운동 에너지는 카이네틱 에너지, 운동하고 있는 물체가 갖고 있는 에너지입니다. 어렵지 않죠? 자, 이거 보세요. 사람이 달리고 있어요. 왼쪽 초록색 바탕에. 어떤 사람은 3km/h는 무슨 뜻이냐면 1시간에 3km를 가는 속도고 1km/h는 1시간에 1km를 가는 속도로 달리고 있어요. 자, 그럼 이 두 사람 중에 빨간색 티셔츠 나시 입은 사람하고 파란색 나시 입은 사람하고 운동 에너지 누가 더 클까? 파란색. 빨간색. 자, 다시 어떤 사람은 1시간에 3km를 갈 수 있어요. 빨간색 옷 입은 사람은 파란색 옷 입은 사람은 1시간에 1km를 가고 있어요. 어떤 사람의 운동 에너지가 더 커요? 빨간색이요. 파란색. 근데 저 궁금한 게 있는데 여기 그림에서는 근데 왜 그림에서는 파란색 사람이 왜 앞서가고 있어요? 아니야, 그냥 그림인 거야. 그건 앞서가고 있는 모습이 아니라 그냥 동시에 있을 때 얘기를 하는 거야. 다시 3km를 1시간에 가는 사람하고 1시간에 1km 가는 사람하고 누가 더 에너지가 클까? 운동 에너지는 파랑. 빨간. 빨간색이에요, 빨간색. 자, 1시간에 3km 간다는 사람은 이렇게 뛰는 거야. 그러면 1시간에 1km 가는 사람은 더 천천히 뛰겠지. 그치? 그치? 만만해요. 자, 그 다음에 이거 볼까? 이거 잘 보세요. 2차하고 2차가 있어요. 어떤 게 차가 더 커요? 트럭이 크죠? 트럭도 90km/h, 1시간에 90km를 가는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 빨간색 차도 90km를 1시간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가 더 에너지가 클까? 트럭. 왜 그렇죠? 왜냐면 무거우니까. 무거우니까 무거운 차를 움직일 수 있는 운동 에너지가 필요하면 얘가 더 운동 에너지가 더 많다는 얘기지? 네. 얘보다. 선생님이 지금 뭘 얘기하고 있는지 알겠어요? 이게 다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에 의해서 다 이런 걸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여러분들 배우지 않았지만 다 알고 있지?
근데 단어만 몰랐어. 이게 과학이야.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거를 우리가 용어를 배우는 것이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이것만 하고 마칠게요. 이거 말이 되게 어려운데 엔트로피 증가 법칙인데 엔트로피라고 하는 게 있는데 증가한대 항상. 엔트로피가 항상 증가하는 법칙이야. 자 여기 보세요. 이렇게 나무가 정렬돼가지고 딱 있잖아요. 네. 근데 엔트로피 증가 법칙에 의하면 이 질서 정연한 게 무질서로 간다는 게 엔트로피 법칙이야. 선생님 쉽게 설명해 줄게. 엄마가 오늘 손님이 오신다고 하셔가지고 집안에 대청소를 해서 먼지 한 톨 없이 깨끗하게 청소를 해놓았어. 그 다음에 가만히 두잖아. 그러면 집안이 어떻게 돼요? 다시 들어오죠. 다시 들어오죠. 먼지가 들어요. 다시 들어오지. 네. 질서 정연하게 깨끗했던 집이 무질서한 상태로 돼. 그러니까 손님 못 깨게 계속 닦아요. 오, 그치. 그런 에너지가 필요하지 않다면, 아니 그런 에너지가 들어가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항상 질서에서 무질서로 가게 돼요. 그리고 엄마가 이게 뭐야 먼지가 많잖아. 우주와 같은 평형 상태가 아닌 고립계, 막혀있는 공간에서 막혀있는 곳에서는 시간이 지날수록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건데 엔트로피는 뭐냐면 사용하지 않는 에너지의 양이야. 자, 그래서 엔트로피 증가 법칙이 아니라면 반대라면 만약에 반대라고 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 거냐면 화산이 뻥 하고 폭발해가지고 돌들이 날라오는데 그 돌들이 척척척척척척 쌓여서 이렇게 멋진 건물이 만들어지는 게 엔트로피 증가 법칙에 반대되는 현상이야. 이게 일어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없죠. 자, 진화론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무렇게 무작위로 막 진화를 했더니 원숭이가 사람이 됐대. 근데 엔트로피 법칙, 증가 법칙에 의하면 맞는 얘기일까? 반대되는 얘기일까? 반대. 그쵸? 질서 정연한 게 무질서로 가는 거는 쉽지만 무질서가 질서가 되는 거는 어렵다. 에너지가 딱 들어가야 돼요. 엄마가 청소를 다시 해야지 집안이 깨끗해지는 거야. 그쵸? 그게 바로 엔트로피 법칙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자, 그래서 입자의 수가 늘어나는 걸 엔트로피 증가한다고 하고 에너지가 증가하고 분자는 뭐냐면 원자가 합쳐지면 분자예요. 분자가 원자로 분해되는 거. 직선이 똑바로 돼 있는 질서 정연하게 돼 있는 게 무질서. 구부러지고 이렇게 되는 거를 엔트로피가 증가한다고 하고 부피가 늘어나면 엔트로피가 증가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거 재밌어요. 뜨거운 물이랑 차가운 물이랑 섞으면 어떻게 될까? 미지근한 물. 미지근한 물이 되는데 뜨거운 물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 차가운 뜨거운 물에 있는 열 에너지를 누구한테 주는 거지? 차가운. 차가운 물한테 주는 거죠? 네. 그쵸? 그리고 차가운 물은 어때? 뜨거운 물이 주는 열을 받아서 데워지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연력학 1법칙, 2법칙을 알고 나면 제일 먼저 5분만 더 할게요. 해도 돼요? 네. 오늘 뭐냐. 바르게 앉아있는 사람 게임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과학 수업하고 뮤지컬 한다고 했는데. 아니야. 안 할 거야? 게임 해야 돼요. 자, 빨리 할게요. 자, 아이작 뉴턴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그 중력을 발견한 사람인데. 맞아요. 관성의 법칙, 가속도의 법칙,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을 딱 세운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사과나무. 이 사람의 사과나무가 유명한데 사실은 이게 과장됐다라는 설도 있어요. 근데 한번 같이 볼게요. 뉴턴의 이거. 프렌키피아입니다. And it's important because it tells of Newton's researches into how the universe works. 땅에 있는 물건은 아래로 떨어지는데 왜 하늘에 있는 저 큰 달은 떨어지지 않을까? 무슨 힘이 달을 지구 주위로 돌게 만들까? 이 사람. 뉴턴이 가졌던 생각입니다. 그냥 아니야? 그건 네. 2000년 이 세계를 지배하던 세계관에 관한 봐 들어보자. 아이고, 꺼져버렸어. 저 사람은 시간 정말 없는데 왜 이럴까요? 뉴턴
무슨 힘이 달을 지구 주위로 돌게 만들까? 뉴턴이 가졌던 생각입니다. 이 사람 그때 그건 그거 2000년간 이 세계를 지배하던 세계관에 관한 질문이기도 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하늘과 땅의 움직임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땅은 미안합니다 여러분. 아리스토텔레스. 유명한 학자여가지고 누구지? 누구 대왕 가르쳐줘가지고 알렉산더 대왕. 맞아 알렉산더. 뉴 시리즈 9 아침의 깔끔함을 저녁까지 그대로 브라운. 펄 유나마. 깨끗해졌어. 그건 2000년간 이 세계를 지배하던 세계관에 관한 질문이기도 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하늘과 땅의 움직임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땅은 불완전하기 짝이 없는데 하늘은 완벽한 그 자체여서 움직임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천체는 완벽한 원 운동을 하면서 자신의 궤도를 돌기 때문에 서로 충돌하지 않습니다. 그 중심에 우리가 사는 곳이 있습니다. 하늘과는 달리 지상계는 끊임없이 변화가 일어나는 불완전한 세계입니다. 이 불완전한 세계에 불은 변하지 않는 성질로 세상을 구성하는 기본 물질입니다. 불, 공기, 물, 돌멩이. 그리고 흙. 가벼운 건 위로, 무거운 건 아래로. 이 네 가지로 만든 물질들은 모두 본래 있어야 할 곳으로 돌아가는 회귀 본능을 가지고 있죠. 돌도 자기 상태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떨어지죠. 아리스토텔레스 말대로라면 사과도 본래 위치로 가기 위해서 떨어집니다. 하늘의 달과 땅의 사과가 다르게 운동할 이유가 있을까? 뉴턴은 그 답의 힌트를 갈릴레오의 관성 법칙에서 가져옵니다. 일상에서 관성의 법칙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차가 정지하는데 몸은 계속 앞으로 가려고 합니다. 차가 다시 가면 몸이 젖혀지죠. 멈춰 있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움직이는 건 계속 움직이고 정지해 있는 건 계속 정지하려고 하죠. 마찰이 없는 경사면에 공을 놓으면 반대쪽에 같은 높이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제자리로 갑니다. 경사면 한쪽이 길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공은 또 같은 높이가 나올 때까지 갑니다. 마찰력이 없는 거예요. 저것도 에너지가 보존되고 있는 겁니다. 경사면 길이를 더 길게 바꿔볼까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마찰력이 없는 상태이기 반대쪽 때문에 경사를 가요. 아예 없애면 어떻게 될까요? 무중력 상태라는 거죠? 마찰력이 없다는 거는? 에? 무중력 상태라는 네네네네네. 떨어지지. 역시 공은 그 높이가 나올 때까지 계속 나아갑니다. 아무런 힘이 작용하지 않는다. 운동하고 있는 물체는 방해를 받지 않는 한 계속 직진합니다. 방해받지 않는 한 계속 달도 올라갑니다. 그렇게 가야 합니다. 공도 그렇죠. 관성의 법칙을 따른다면 이 공은 직선으로 하늘을 향해 날아갈 겁니다. 하지만 공은 포물선을 그리다가 땅으로 떨어집니다. 중력 때문이죠. 공을 3개 던져봐야 마찬가지입니다. 좀 더 멀리 가지만 결국 떨어집니다. 그런데 공이 땅에 안 떨어지게 할 수가 있습니다. 공이 닿기 직전에 땅을 내리면 됩니다. 또 내려. 공이 바닥에 닿지 못하게 계속 땅을 내립니다.
계속 땅을 내리게 되면 원이 되는. 지구입니다. 와, 신기하다. 이렇게 하면 공은 계속 지구 주변을 돕니다. 사실 공은 떨어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에요. 이것이 뉴턴의 생각입니다. 뉴턴의 이 생각을 그대로 적용해서 만든 게 있습니다. 인공위성입니다. 달도 인공위성처럼 떨어지면서 지구를 돕니다. 그런데 사과와 달은 도대체 왜 떨어지는가? 뉴턴은 서로 잡아당기는 힘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뉴턴의 방정식은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말로 풀어내면 단순합니다. 여기 두 물체가 있습니다. 이 두 물체는 서로 잡아당깁니다. 그 힘은 물체의 질량이 클수록 세집니다. 즉, 이 호두와 사과의 질량이 커질수록 잡아당기는 힘이 세진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둘 사이의 거리는 가까울수록 힘이 세집니다. 멀어질수록 약해지죠. 정확히는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합니다. 그럼 이 호두와 사과가 어떻게 서로 당기는지 실험해 볼까요? 당연히 변화가 없습니다. 지표면의 마찰력이 방해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찰력이 없는 우주라면 둘은 붙을 겁니다. 만유의 인력의 법칙입니다. 우주에 가본 적도 없는 뉴턴이 그 사실을 어떻게 증명했을까요?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지. 아니, 과학을 저렇게 배웠으면 엄청 좋아하시는데. 뉴턴은 사과를 달과 동일한 높이에 가져다 놓습니다. 상상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나는 법칙을 만들어 놓은 관성의 거예요. 법칙에 따라 직선으로 이동합니다. 하지만 지구가 당기는 힘 때문에 아래로 끌려 내려옵니다. 뉴턴의 공식이 맞다면 달이 떨어진 거리는 사과가 떨어진 거리와 같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둘은 같은 힘이 잡아당기는 겁니다. 검증은 성공적이었습니다. 뉴턴은 결과를 왕립협회에 보냅니다. 이걸 엮어서 프린키피아를 만들죠. 질량이 있는 것들은 서로 잡아당긴다. 가까이 있을수록 더 잡아당긴다. 영국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우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았습니다. 자, 뉴턴이 되게 공부를 잘하던 친구가 아니었는데 아니야, 눈이 저거야, 진짜. 공부를 잘하던 친구가 아니었대요. 그런데 어떤 친구가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걸 보고 나도 공부를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해서 대학교를 갔대요. 근데 대학교 가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흑사병이 돌아서 전염병이 돌아서 시골로 다시 내려온 거야. 그래가지고 시골에 있는 저 과수원에 있는 이 사과나무를 보고서 만유 인력의 법칙에 대해서 생각해내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사과나무를 뉴턴의 시골에 있던 뉴턴이 살던 그 과수원에 있는 사과나무를 영국의 링컨셔의 과수원에 위치한 뉴턴의 사과나무 1대 손의 가지를 영국 이스트 몰링 과일 연구소로 보내져 2대 손 나무로 자랐고 그거를 우리 나무가 3대 손으로 가져와가지고 3대 손으로 자라서 크리스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의 3대 손 나무를 기증을 받았는데 이걸 접목시켜서 4대 손 사과나무를 서울대 수목원이랑 비롯한 10개 기관에 기증받은 것이다. 기증받아서 서울대에 저렇게 심었대요. 네. 과학자의 그 뉴턴이라는 사람을 생각하기 위해서 발견한 법칙에 대해서 생각하기 위해서 그런 과학자가 되기를 바라면서 세웠는데 이 뉴턴이라는 사람은 신학자이기도 했대요. 그런데 신학자이긴 했는데 문제가 있었대.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삼위일체를 믿지 않았대. 그래서 신학자로 유명하지가 않은 거고요. 그리고 이 사람은 미적분학이라는 것을
그 이론을 핀 사람이고, 그리고 이 사람 말고 또 한 사람이 있는데 서로 옥신각신해서 네가 먼저 했다 내가 먼저 했다 막 옥신각신했는데 뉴턴이 했다고 해요. 그리고 미적분학, 수학, 그 다음에 이거, 그 다음에 신학자 이런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은 평생 결혼하지 않았대요. 아, 근데 뉴턴이요? 예, 가정사에 문제가 있었다고 하는 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어머니랑 관계가 안 좋았대요. 그래서 결혼을 안 했다라는 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왕실, 영국 왕실에서 왕실 학회 대표가 됐던 굉장히 노벨상이 만약에 있었다면 받았겠죠. 이 사람도 그 전에. 자, 이런 사람이 이 발견해낸 법칙이 관성의 법칙. 아까 관성의 법칙 뭐였죠? 선생님이 달리기 경주를 해. 여기가 마지막 라인이야. 그럼 선생님이 여기 라인 가서 딱 멈춰? 아니면 더 앞으로 달려가지? 앞으로 가요. 더 앞으로 가게 되죠? 그리고 가만히 있는 사람은 가만히 있으려고 하기 때문에 차가 출발하면 몸이 뒤로 젖혀지는 이게 관성의 법칙이고, 가속도의 법칙은 뭐냐면, 자, 여기에 루아랑 몸무게 똑같은 친구 2명이 있는데 여기서 선생님이 한 명의 루아를 딱 밀어. 그리고 여기서는 시아가 밀어. 누가 더 빨리 달려갈까? 아, 그네를 밀어준다 하자. 그네. 선생님이 여기서 그네를 루아랑 몸무게 똑같은 친구를 딱 밀어줘. 여기서 시아가 루아를 딱 밀어줘. 어떻게 될까? 선생님이 밀어준 힘이 더 크기 때문에 더 멀리 나가겠죠, 그네가. 그래서 그게 가속도의 법칙이. 반작용은 뭐냐면, 여러분 이거 해봤어요? 손바닥치기. 네. 이거 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이렇게 미는데 왜 내 몸 자꾸 뒤로 가? 미니까. 맞아요. 내가 작용하는 힘과 여기서 내가 작용하는 힘 때문에 나오는 반작용이랑 같다. 그게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자, 그리고 어떡하지? 자, 다음 시간에 유기창조 모두 다 외워오세요. 알겠죠? 자, 지금은. 자, 그리고 예. 시간이 없으니까, 그리고 질문 있는 친구들만 남고 다 빨리 성전으로 가십시오. 수고했습니다. 게임하러 가자. 엄마 선생님한테 말해.